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플러싱 강변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는 10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회가 주최하고 잉그루드 병원이 후원하는 주민 건강검진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한탁 씨의 보석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검찰에 오는 15일까지 이의 제기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다면 오는 18일 임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중 31만 명이 신분증명 서류 미비로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국경 세관보호국이 입국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폰 앱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을 출범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퀸즈 플러싱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플러싱 강변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강변을 지나다 보면 심한 악취 때문에 자동차 창문을 닫고 운행하는 경우 많으셨을 겁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정승진 민주당 예비후보가 플러싱 강변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플러싱 컬리지 포인트에 위치한 한 강변입니다. 강위에는 정체 모를 하얀 거품이 떠다니고 심지어 생활 쓰레기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강이 심하게 오염돼 녹조 현상과 함께 코를 찌를 듯한 악취까지 내뿜고 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이 강은 주민들이 수영을 즐기고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 강에는 매년 8억 갤런에 달하는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강으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강 정화 사업과 하수 처리 시스템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예비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정승진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플러싱 강변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 후보는 퀸즈 지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창출을 이뤘을지 몰라도 주변 자연 환경은 지키지 못했다며 플러싱 강변 정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녹지를 더 확보하고 공원을 확대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특히 장기적인 우리 비전,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우리 플러싱 강변을 정화해서 이곳을 녹지화하고 다시 공원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는 9월 9일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현역인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과 16선거구 상원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을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는 10월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한인회 주최로 주민건강 검진 박람회가 열립니다. 잉그루드 병원이 특별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건강 정보와 문화 행사도 제공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처음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잉그루드 병원의 각 분야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혈압과 비만도, 치과 검사는 물론 시력, 청력, 피부암 예방 검사 등을 무료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혈액 검사와 전립선암 검사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산부인과 개통과 한방의료 상담 및 질병 예방과 관련한 설명회,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족건강보험 정보 등 다양한 건강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또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는 기본 검사를 비롯해서 혈구 수치 검사, 또 전립선암 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함께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셔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박람회를 주최하는 팰리세이즈팍 한인회는 지역 내 많은 주민이 체류 신분 미비자나 보험 미비자로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기본적인 건강 혜택을 받길 바랬습니다. 그 의료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의료비를 갖다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이번에 실시함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펠팍 무료 건강검진 박람회는 오는 10월 18일 팰리세이즈팍 중학교에서 치러지며 건강보험 유무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이한탁 씨의 보석 신청을 받은 법원이 검찰에 오는 15일까지 이의 제기를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오는 18일 이한탁 씨가 임시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의 윌리엄 닐런 판사는 이한탁 씨의 보석 신청을 받은 하루 만인 12일 검찰의 보석 신청에 대한 이의 제기를 오는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사는 닐런 판사가 이날 명령에서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이 씨를 즉시 석방하겠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씨가 수감돼 있어야 할 근거가 없는 이상 즉시 임시 석방을 명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한탁 구명위원회 크리스장 대변인도 현재 이 씨가 18일에 임시 석방될 가능성을 50대 50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구명위는 현재 이 씨가 임시 석방된 후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닐런 판사는 지난 8일 이한탁 씨에게 내려졌던 유죄 판결과 종신형 판결을 무효화한다고 결정하고 검찰에 이 씨를 120일 이내에 재기소하거나 아니면 이 씨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 중 31만 명이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당자들은 오는 9월 5일까지 신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국은 연방정부의 온라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플랜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신청서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31만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최근 이들에게 통지서를 보내 오는 9월 5일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9월 30일로 종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 통지가 발송된 가입자의 거주지는 플로리다주가 9만 3,8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주는 9,600명으로 9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번에 통지서가 발송된 가입자들은 신분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소득증명에 문제가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추후 별도의 통지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연방건보거래소 웹사이트의 계정에 접속해서 본인의 신청서를 선택한 다음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신청서에 나와 있는 켄터키주 주소로 우편 발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미국 입국 심사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갔는데 점차 전국 공항으로 확대됩니다. 국경 세관보호국이 지난 11일 입국 절차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폰 앱 모바일 패스포트 컨트롤을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3일부터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는 이미 시범 실시에 들어갔고 점차 전국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 앱을 이용하면 여권 정보와 세관 신고서를 국경 세관보호국에 입국 심사 전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와 캐나다 국적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점차 영주권자와 무비자 입국자로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고 여권 정보로 개인 프로파일을 개설한 다음 미국 입국 전에 새 여행 섹션을 작성하면 됩니다. 세관 신고 양식 역시 앱을 통해 제출하면 QR코드가 포함된 전자영수증을 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앱도 올해 안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재외공간의 영사 서비스 만족도가 2년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한 북미 대양주 지역은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조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도 재외공간 영사 서비스 만족도 조사 분석 자료에서 재외공간의 영사 서비스 만족도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재외공간 영사 서비스 만족도 종합지수는 100을 최고 기준으로 81.61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2년 종합지수 82.80보다 1.1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2012년도와 11년도 종합지수가 소수점 두 자리 내에서 거의 유사했던 것을 고려하면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초의 실질적 하락세입니다. 재외공간 영사 서비스 만족도 종합지수는 2005년 64.8을 시작으로 2009년 81.68, 2010년 81.80 등으로 계속 상승세를 기록해왔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 지역이 86.49로 친절도와 신속도, 충실도 등 모든 항목에서 최고점을 얻은 반면 러시아 CIS 지역은 78.20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북미 대양주 지역은 80.81을 기록해 서비스 만족도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체류 자격별로 제외 공간의 영사 서비스 개선 추세를 묻는 질문에서는 지상사 직원의 82%와 시민 영주권자의 79%가 향상됐다고 대답했고, 같은 대답을 한 취업 비자 소지자와 자영업자는 72%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오전 롱아일랜드 일원에 집중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 폭우로 빗길 교통사고가 나서 한 명이 숨지고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롱아일랜드는 곳에 따라 최고 13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로 인해 이날 오전 4시 40분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웨이 딕슬스 근처에서는 SUV 차량이 뒤따라오던 트랙터 트레일러와 추돌 사고를 일으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장 많은 강우량을 기록한 지역은 아이슬립의 론콩코마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6, 7, 8월 평균 강우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13인치의 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만 5인치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센트럴파크 기준으로 3인치의 강우량을 기록했고 뉴저지 일부 지역은 7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또 볼티모어는 6.3인치의 폭우가 쏟아져 1933년 이후 가장 많은, 또 강우량 측정이 시작된 1871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에 있는 폴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쌓이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인데 서비스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맨하튼 폴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된 불만 내용은 버스 지각과 서비스 문제, 청결 등인데 특히 서비스 문제에 대한 불만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페어필드에 사는 한 이용객은 매일 퇴근 시간인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30분이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늘어지지만 이용객들을 안내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객은 기다리던 버스가 반대편에 정차하기 일쑤라며 아무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만에 터미널을 운영하는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새로운 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우선은 터미널 이용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있었던 버스 터미널 업그레이드는 지난 1979년으로 현재 항만청은 9천만 달러를 들여 터미널 내 에어컨 시설과 화장실 등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 가을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